드레스? 도착했어. 진짜 예쁜 거 있지? 그런 일이 제게 닥칠 줄은 몰랐습니다. 살려줘요! 제가 살던 집은 바다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나미는 저하고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나가요. 지하루, 시에서 나온 소식지야. 아우, 감사합니다. 와, 예쁘네. 방금 도착했어요. 시집 가고 나면 보고 싶어서 어쩌지, 지하루. 오사카는 가깝잖아요. 자주 놀러 올게요. 정말? 네. 약속했다. 들어가. 아, 참. 이거 바빠도 잘 읽어봐. 나 어렸을 때 여기서 엄청나게 큰 지진이 난 적이 있거든. 지진 때문에 쓰나미까지 몰려와서 온 동네가 약혼자인가 보다. 어서 가서 받아. 죄송해요. 죄송하긴. 갈게. 네. 여보세요? 정말?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온다. 쓰나미다. 쓰나미는 가장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키는 자연재해 중 하나다. 죽음의 파도란 별명답게 수많은 인명도 앗아갔다. (200년에) 한 번꼴로 일어나는 대규모 쓰나미는 태고 쪽부터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다. (2004년에는) 22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도양 쓰나미가 일어났다. 쓰나미가 도시를 초토화하는 모습은 화면에 그대로 기록됐다. 첨단 장비와 디지털 카메라 덕분에 이후 쓰나미 연구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지진이 잦은 일본은 항상 쓰나미에 대비해야 한다. 대도시에 닥치는 쓰나미는 특히 위험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해안에 자리 잡은 일본 대도시들은 크게 성장했다. 전문가들은 대도시의 성장이 쓰나미 피해 규모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복잡한 도로망은 밀려오는 물결의 속도를 키워 도심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처음에는 쉽게 물결을 피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물결이 높아져서 사람들을 집어삼킵니다. 물살에 휩쓸려 떠다니는 물건들 역시 목숨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많은 거대 도시가 해변과 주변 지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걱정하는 사람은 드물지요. 인도양 쓰나미 같은 게 닥치면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는 겁니다. 대지진이 부른 쓰나미가 해안가 대도시를 덮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보세요? 그러지 뭐. 드레스? 도착했어. 진짜 예쁜 거 있지? 우리 신혼여행 말인데. 죽음의 파도와 싸우는 사람들을 함께 만나보자. 지표면은 12개의 지구조판으로 덮여 있다. 그리고 대다수 쓰나미의 원인은 판경계면에서 일어나는 강진이다. 쓰나미는 지구조판의 급작스런 움직임으로 많은 양의 물이 출렁일 때 일어난다.
이 때문에 쓰나미의 규모는 미끄러진 지구조판의 크기와 직결된다. (2010년 2월) 규모 8.8의 강진으로 칠레 해안에는 쓰나미가 발생했고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칠레 지진 역시 지구조판이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미끄러지며 발생했다. 일본은 늘 강진과 쓰나미의 위협 아래서 살아가는 나라다. (700km) 길이의 난카이 해구에서 발생하는 대형 쓰나미는 공포의 대상이다.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지진대가 동시에 움직인다면 규모 8.7의 강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지진이 일어나면 10m 높이의 물결이 일본 동해안을 덮칠 걸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이 경우 사망자가 약 10,0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10m) 높이의 쓰나미가 밀려오면 해안 방조제는 무용지물이 되고 대도시들은 직격탄을 맞는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어난 쓰나미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도호쿠 대학의 이마무라 후미코 교수는 일본 최고의 쓰나미 전문가다. 그는 일본 대도시가 쓰나미로 입는 피해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これはもう例えば地盤の変化っていうのは入れて地盤が沈下した状態沈下した状態で津波がどのように浸水するか。 쓰나미가 대도시를 삼키는 과정을 세세히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세밀한 지형 데이터는 기본 자료였다. 5제곱미터마다 건물의 고도와 지반 높이 등의 지형 데이터를 입력했다. 이마무라의 목표는 쓰나미의 움직임을 예측해 적절한 대피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この辺のデータがもし実際に低いところがあるとすれば、ここから入ってきますからね。 시뮬레이션 실험 대상으로 선정된 도시는 일본 최악의 쓰나미 피해가 예상되는 곳 중 하나로 인구 33만의 고치시다. 해변에 밀려오는 쓰나미 물결의 높이는 6에서 8m에 달할 것이다. 해변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고치의 도심. 이곳이 입을 피해를 예측하는 게 실험의 목적이다. 시뮬레이션 실험이 쓰나미 취약 지점들을 찾아내면 현장 조사를 통해 대비책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水路のところ入ってた水が急にここでドッとこう出るかもしれない。 이마무라가 연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당시 커다란 무력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마무라 교수는 그와 비슷한 재앙이 닥쳤을 때 국제사회가 공조하는 쓰나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도양 쓰나미는 23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위험을 미리 경고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쓰나미 피해를 예측할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쓰나미를 재현하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쓰나미를 예측해보는 것도 가능해졌어요. 이걸 활용하면 쓰나미의 위험 요인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의 최대 피해 지역은 수마트라 섬 북부의 반다체였다. 이마무라를 비롯한 지진학자들은 여러 차례 이곳을 방문했다. 인도양 쓰나미를 정확히 이해하면
쓰나미 예측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2004년 12월) 수마트라 부근 해상에서 일어난 강진은 대규모 쓰나미를 일으켰다. 10m가 넘는 물결이 반다체를 삼켰다. 사상 최초로 전 세계는 무시무시한 물결이 도시 깊숙한 곳까지 밀려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다. 해변에서 반경 3km 안에 있던 건물은 대부분 폐허가 됐다. 반다체 도심에서도 밀려오는 바닷물의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다. 普通の洪水の、約2倍から5倍ぐらい、とんでもない速さが逆流してきたんですね。都市部での津波は初めてここが映像として残ったと思います。 화면에 보이는 대로는 해변에서 도심까지 4km 정도 이어져 있다. 대로를 따라서 넘실대는 물결은 도시로 밀려온 쓰나미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준다. 물결의 높이는 1m 정도에 불과했지만 자동차들까지 휩쓸리고 만다. 1m밖에 안 되는 물결이 어떻게 도심을 초토화시켰을까? 3, 2, 1. 185m 길이의 이 인공수로는 세계 최대 유체역학 실험 장치로 인도양 쓰나미 이후 일본에 들어섰다. 쓰나미의 위력을 알아보는 실험이 진행 중에 있다. 먼저 50cm 높이의 물결이다. 성인 남성이 금세 쓸려가 버린다. 다리엔 200kg짜리 물체가 부딪힐 때와 같은 힘이 가해졌다. 물결이 60cm로 높아지면 핸드브레이크를 당겨 세우던 자동차도 쓸려간다. 반다체의 쓰나미는 도심에 설치되고 건설한 구조물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보여준다. 조지아 공과대학의 부교수 허먼 프리츠는 쓰나미 화면들을 분석해왔다. 처음에는 쓰나미의 높이가 낮고 속도가 느리다. 사람들이 걸어서도 충분히 대피할 정도다. 카메라가 있던 곳에서 레이저를 쏴서 속도를 계산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프리츠는 카메라가 있던 곳과 촬영된 지점의 거리를 알아냈고 그걸로 쓰나미의 속도를 계산했다. 도시의 환경적 특징들 때문에 물결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걸어서도 대피가 가능하던 때의 화면을 보자. 화면 꼭대기 쪽 골목에서는 물이 밀려오지 않는다. 하지만 물결이 훨씬 빨라진 뒤에는 그 골목에서도 물결이 밀려오는 모습이 보인다. 골목에서 밀려온 물결은 대로의 물결과 합류했고 이로 인해 쓰나미의 높이와 속도는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충뇨라고 부른다. 처음에 유속은 시속 7km였다. 하지만 단 1분 뒤 물결은 거세졌고 유속은 시속 20km 가까이로 높아졌다. 프리츠는 단단한 건물이 많은 현대 도시에서 충뇨 현상은 더 강해질 거라고 말한다. 제대로 지어놓은 건물이 많은 곳에서는 이 건물들이 쓰나미 물결의 방향을 바꿔주고 안내해줍니다. 특정한 방향으로 물결을 안내해서 한 곳으로 모이게 만들죠. 그러면 몇몇 지점들은 큰 타격을 받아요.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흘러들어서 인명을 위협하죠. 정말 위험해지는 겁니다. 도시의 쓰나미가 위험한 또 하나의 이유는 대규모 지진으로 떨어져 나온 갖가지 물건들이 떠다니기 때문이다. 길이가 63m나 되는 이 배는 해안에서 이곳으로 밀려왔다. 부유물로 인한 위험을 연구하는데 이 배는 아주 중요한 자료다. 현장 조사팀을 이끄는 도호쿠 대학의 코시무라 슈니치는 쓰나미 물결을 세밀히 분석해 배 이동 과정을 밝혀냈다. 화면의 화살표는 쓰나미가 육지로 이동한 방향을 나타낸다. 배는 다양한 방향의 물결에 휩쓸린 채 30분 동안 주택가를 떠다녔다. 내륙으로 밀려오며 배의 방향은 계속 달라졌다. 대도시에서는 부유물이 훨씬 많아지고 이 부유물들의 어지러운 움직임은 사람과 건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해안 도시에 쓰나미가 일어나면 다양한 물건이 떠다닐 수 있습니다. 그중엔 위험한 것들도 있을 테고요. 휘발유가 든 자동차나 크고 작은 선박, 화물 컨테이너처럼 커다란 물체들이 물결에 휩쓸려 돌아다니면 사람과 건물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 닥치는 쓰나미의 위험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본 고치시를 대상으로 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반다체 쓰나미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지진 발생 후 30분도 안 돼 쓰나미가 해변에 닿는다. 쓰나미는 강을 타고 올라오고 5분 후엔 도심을 강타한다. 방조제를 넘어온 물결은 좁은 골목들로 들어갔다가 대로에서 합류해 거대한 물결이 된다. 진한 녹색은 수심이 0.5에서 1m인 곳이다. 충류 현상이 시작된 것이다. 유속은 시속 11km. 물결들이 합류하는 대로에서는 유속이 그보다 높을지도 모른다. 그 사이에도 쓰나미는 계속 강을 타고 올라오고 두 강줄기에서 밀려나온 물은 주택가를 포위해버린다. 여섯 시간 뒤 쓰나미의 공격은 7배까지 강해진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곳들은 수심이 2m로 깊어졌다. 해변에서 5km나 떨어진 도심에서도 대피할 만한 곳은 급격하게 줄어든다. 일본 지진학자들은 쓰나미가 또다시 언제 어떤 규모로 닥칠지를 알아내려고 노력 중이다. 난카이 해군은 100에서 150년을 주기로 대규모 쓰나미를 유발했다. 1946년에도 쓰나미가 일어났다. 쓰나미 다음 날 고치시에서 찍은 사진이다. 면적이 야구장 200개와 맞먹는 수천 헥타르의 땅이 침수됐고 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겨우 5m 높이의 쓰나미였다. 일본 역사에서는 큰 규모의 쓰나미가 아니었던 것이다. 지진학자들의 걱정은 전보다 더 커졌다. 1707년에 호에이 지진 같은 강진이 일어나면 10m 높이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 고치대학의 오카무라 마코토 교수는 호에이급 지진의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 과거에 발생한 쓰나미의 증거를 발굴 조사하고 있다.
먼저 호수 바닥을 조사한다. 쓰나미에 밀려온 바다모래가 퇴적돼 있기 때문이다. 채취한 샘플에서 회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쓰나미의 흔적이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수천 년간 일어난 쓰나미의 빈도를 알아낸다. 호에이급 지진의 빈도를 알려주는 진짜 실마리는 일본 남부에서 발견됐다. 난카이 해구의 진앙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이다. 지난 3,000년간 일어난 쓰나미 중에서 사카이의 호수에 흔적을 남긴 건 호에이급 지진이 일으킨 쓰나미들 뿐이었다. 기원전 1400년부터 지금까지 그런 쓰나미는 8번 일어났다. 그 중에서 가장 짧았던 주기는 약 300년이었다. 가장 최근에 호에이급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난 건 1707년. 최단 주기였던 300년은 이미 지나갔다. 오카무라는 난카이 해구에서 언제든 대규모 쓰나미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지구의 역사를 조사하면 향후 인류에게 닥쳐올 위험을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 이런 데이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호수 바닥에 담긴 지구의 과거를 정확히 읽은 거라면 일본 고치시는 대규모 지진을 앞두고 있다. 이런 지진이 일어나면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쓰나미가 도시를 덮칠 확률도 높다. 지진인가? 고치 지진의 규모는 8.7이었습니다. 진동은 2분간 계속됐습니다. 맙소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전 몰랐습니다. 여진이 겁나서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도와줘요! 누구 없어요! 갇혔어요! 지금은 전화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도와줘요! 갇혔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치아루? 아키라, 그래, 나야. 큰일 났어! 문이 안 열려서 나갈 수가 없어! 어떡해! 우리 동네 지진이 일어났어! 집은 엉망이고! 치아루, 내 말 잘 들어. 문에 기대고 서서 천천히 밀어봐.
열렸어. 아키라. 아키라. 쓰나미가 다가올 거라는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대도시를 강타하는 쓰나미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전문가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는 쓰나미의 빈도가 지진보다 훨씬 낮다는 점이다. 쓰나미가 얼마나 위험하고 대책 마련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추정하는 일이 아주 어렵다는 뜻이다. 지난 1500년 동안 높이 3m 이상의 쓰나미가 관찰된 지점을 표시한 지도다. 쓰나미는 1100건이 넘는다. 칠레가 속한 아메리카 대륙의 태평양 연안에서는 도시화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쓰나미 위험을 생각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인도양 쓰나미 같은 대규모 쓰나미가 환태평양 지진대 어딘가에서 일어날 거라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태평양 연안 도시 모두에 영향을 주는 쓰나미죠. 모두가 명심해야 할 점은 인도양 쓰나미는 지나갔지만 그보다 큰 쓰나미가 닥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자들은 먼 옛날 지중해에서도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났다고 말한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막대한 피해를 입힌 대규모 쓰나미는 약 1600년 전에 발생했다. 365년에 발생했던 것 같은 쓰나미에 지중해 연안 지역은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해안은 수많은 주택단지가 조성돼 있고 호텔도 많아요. 해변에 바로 붙어있는 호텔입니다. 즉 365년 같은 쓰나미가 일어난다면 지중해 동부는 초토화되죠. 대규모 쓰나미의 40%는 일본에서 일어난다. 세계에서 쓰나미가 가장 빈번한 나라지만 2010년 2월 칠레에서 강진이 일어났을 때 대피한 해안가 주민은 많지 않았다. 1960년 비슷한 강진으로 일어난 쓰나미는 일본에서 150명 가까운 사망자를 냈지만 그 기억은 희미해졌다. 쓰나미의 위험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일본 지진학자들은 그 점도 고민하고 있다. 나고야 대학의 다나카 시기요시는 태평양과 인도양 연안의 쓰나미 발생 지역을 돌아다니며 목격자들을 만난다. 쓰나미를 경험한 이들의 기억을 다음 세대 혹은 다른 나라에 전해주기 위해서다. でもやっぱりそういう話を聞いてたので、あれだけ大きな地震を感じたらですね、やっぱり津波のことをすぐこれはもう思い出す。もうすぐに来ました。金にも取りに来たわ。流されたの横へ言ったら波にさらされてるやつ。 지진과 쓰나미의 혼란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쓰나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전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아주 어려운 일이니까요. 긴 주기로 찾아오는 재앙에 대비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인류가 지금껏 축적해온 지혜를 시험하는 일이죠. 긴 주기로 찾아오는 대규모 쓰나미는 이에 대한 대비를 어렵게 만든다. 쓰나미 물결은 반다체 때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이마무라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고치시를 강타하는 쓰나미를 예측하고 있다. 충류 현상으로 쓰나미의 속도는 빨라진다. 부유물들은 커다란 위험 요소로 변한다. 이제 쓰나미 물결은 도심으로 들어옵니다. 현대 대도시의 경우 건물은 대부분 콘크리트고 도로는 아스팔트입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쓰나미가 도심으로 밀려드는 건 더 쉬워졌죠. 일본 고치시를 대상으로 한 가상 시나리오에서도 쓰나미가 시작된다. 고치시 전역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고치시 전역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안내 방송을 들으면서도 저희 집까지 바닷물이 밀려올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뭐하고 있는 거야? 치아로 빨리 대피해야 돼. 아주머니 많이 다치셨어요? 머리에 신경 쓸 거 없어. 빨리 당장 대피해야 된다니까. 여긴 위험해요. 빨리 나오세요. 쓰나미가 온다고. 쓰나미가. 가요, 어머니. 쓰나미가? 치아르, 제발 전화 좀 받아. 쓰나미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오후 2시 6m 높이의 쓰나미가 고치시에서 보고됐고 3시 30분엔 1m 높이의 쓰나미가 오사카시에서 보고됐습니다. 사상자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사카도? 현대적인 거대 도시의 경우 난카이 해구에서 시작된 쓰나미가 유발할 수 있는 피해는 훨씬 크다. 900만 명이 모여 사는 도시 오사카. 하천과 운하가 많아 물의 도시란 별명이 붙은 오사카는 쓰나미의 공격도 여러 차례 받았다. 19세기 중반에는 쓰나미 물결이 도심까지 밀려들어와 1000명 가까운 사망자를 내기도 했다. 난카이 해구에서 이런 강진이 다시 일어나면 2시간 후 오사카인 2m 높이의 쓰나미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와타 요시아키 교수는 쓰나미가 대도시에 가하는 위해를 조사, 연구하는 모임을 이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쓰나미가 첨단 도시에 예상치 못한 연쇄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고도로 발달한 도시에서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소리지요. 오히려 피해가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사회는 갖가지 위험 상황을 검토해왔다. 그중 하나는 오사카를 관통하는 강의 제방이 터지는 것이다. 1995년 한시나와지 대지진 때는 제방 중 2km가 파손됐다. 다음 대지진 때도 제방이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하단 얘기다. 제방이 붕괴되면 오사카도 쓰나미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지진으로 수문이 부서지면 쓰나미는 지하철 선로로 밀려가 7개 역으로 퍼질지도 모른다. 가와타가 이끄는 일본 중앙방재회 전문조사회의 전문가들도 이런 상황을 우려한다. 현대적인 대도시라서 겪을 수 있는 문제다. 해안가는 또 다른 위험 요소에 대비해야 한다. 오사카항에는 위험 물질을 운반하는 선박들이 오가기 때문이다. これ LNG ですこれ。原油じゃなくて多分大阪湾に着岸する多分一番大きなサイズの船になりますね。 이렇게 커다란 선박이 오갈 정도로 깊은 뱃길은 많지 않다. こういうところで今津波がもしも来るぞということになると、じゃああっち行こうかと言って逃げるわけにはいかなくって工夫をしながら逃げ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 강진이 일어날 경우 정박 중인 선박들이 항구에서 빠져나갈 길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쓰나미 물결에 맞서서 길이가 300m나 되는 배를 이동시키는 일도 쉽지 않다. 쓰나미에 밀려 육지로 올라오는 배가 생길 수도 있다. 쓰나미가 현대적인 거대 도시를 덮칠 경우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렇다. 대로는 쓰나미 물결과 갖가지 부유물의 고속도로로 변한다. 지하로 내려간 물은 지하철을 마비시킨다. 해안에서 밀려온 인화성 물질 때문에 대형 화재도 발생한다. 그럼 10만 명이 넘는 인명피해와 100억 달러, 약 11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일본 지진학자들은 난카이 해구의 다음 쓰나미가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이반도 부근의 해저에서 새로운 단층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100km가 넘는 분기 단층이다. 분기 단층의 위험은 인도양 쓰나미에 대한 국제합동연구에서 밝혀졌다. 지진 직후 진앙 바로 위에 있던 인공위성은 인도양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쓰나미의 높이를 잡아냈다. (80cm였다) 해상의 쓰나미로는 이례적인 높이다. 그냥 단층 하나가 미끄러졌다기엔 물결이 너무 높았다.
これだよね。こういうの。断層がありそう。そこ。 연구팀은 분기단층이 쓰나미의 규모를 더 키웠다고 생각한다. 분기단층은 지구조판 경계의 큰 단층에서 갈라져 나온 균열을 가리킨다. 단층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분기단층도 미끄러진다. 전문가들은 물이 2번 밀려 올라가면 쓰나미가 더 높아진다고 믿는다. 지진의 와중에 분기단층이 움직인다면 쓰나미는 훨씬 큰 규모로 일어납니다. 그냥 지구조판 하나만 미끄러질 때와 비교해보면 최소한 1.5에서 2배나 높아져요. 이렇게 쓰나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일본 지진학자들이 난카이 해구의 분기단층 연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쓰나미의 비밀을 풀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연구가 진행될수록 규명해야 할 의무는 늘어나는 것 같다. 쓰나미가 이렇게 깊숙한 데까지 밀려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아참, 물이 저 위까지 차올랐어요. 눈 깜빡할 사이에요. 제 아들이 저럽고 저 계단을 올라가서 옥상에 대피해 있었죠. 전 쓰나미 얘기를 자주 했어요. 왜냐하면 아주 어렸을 때 쓰나미를 봤거든요. 그때는 아주 어렸을 때라 나왔어. 왔어. 앉아. 왜 그래? 무섭고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아직도 어렴풋이 남아 있어요. 아주머니네? 어머닌 심심하면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진이 나자마자 높은 데로 대피할 생각이 든 거죠. 어머니가 해주신 쓰나미 얘기 덕분에 제가 무사히 살아남은 것 같아요. 사실 그날은 떠올리고 싶지 않아. 하지만 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야 아기한테 얘기를 해주지. 인도양 쓰나미 5년 뒤, 한 소녀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본다. 소녀는 11살 때 양친 모두를 쓰나미에 잃었다. 시신도 찾지 못했다. 소녀에게 남은 건 사진 한 장뿐이다. 슬퍼요. 엄마 아빠 모두 돌아가셔서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죠. 소녀는 쓰나미로 가족과 미래를 잃어버렸다. 쓰나미는 분명 다시 일어날 것이다. 중요한 건 비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지진과 쓰나미 피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나라 일본은 관련 연구에도 천문학적인 투자를 한다. 세계 최대 유체역학 실험 장치를 갖춘 이 연구소는 부력을 이용한 기동식 방파제를 개발하고 있다. 지진이 일어나면 솟아나와 쓰나미 피해를 줄여주는 방파제다. 개발팀의 목표는 10년 내에 기이반도의 와카야마에 방파제를 설치하는 것이다. 도호쿠 대학의 이마무라 교수는
새로운 쓰나미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지난 400년간 일어난 쓰나미 200여 건을 재분석하는 작업이다. これはおそらくきちんと世の中に出した方がいいと思うので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는 향후 지진 연구의 중요한 토대가 돼줄 것이다. 그 목표를 위해 이마무라는 연구에 매진한다. 죽음의 파도, 쓰나미는 대구 쪽부터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다. 대규모 쓰나미는 상당히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에 대비를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일어나면 피해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쓰나미가 지나가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의 경계태세는 약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그 무서움을 잊지 않을까요? 그 점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는 지진이 끊이지 않는 이 지구를 떠날 수 없다. 그래서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멈추지 않는다.